보통 현금 안 갖고 있을 거거든요. 거꾸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오면 다 팔고 무서우니까 현금 가지고 있자 일단. 청산 당했으니까. 그때 현금 없어야 되는데. 네. 그때만 써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온다니까요. 그럼 뭐 아무것도 못해. 하지 마.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 역사가.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네. 뭐 전반적으로 저는 항상 긍정론자이고요. 그게 이제 금융위기가 와도 네. 그거보다 계속 올랐어요. 금융위기는 한 1년이면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떨어지면 더 사자 이런 상황인데 금융위기가 오면 큰일이에요. 오면 큰일인데 네. 제가 경험한 금융위기거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슈로는 안 와요. 지금 금리 인상이니 무슨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는 금융위기가 안 올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이유로 네.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일 또는 그 전에 엄청난 버블이 있었을 때 금융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슈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2017, 18년이랑 좀 비슷한 느낌? 경기가 조금 침체되는 모습 정도? 하지만 경기는 계속 2년, 3년 주기로 순환을 하니까 지금 떨어진 지가 한 1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8, 9개월 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고 6개월 선반영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작은 소순환의 끝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괜찮다. 금융위기는 어차피 못 맞추고 금융위기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주가가 지금 꽤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네. 좀 편안하게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상승 하락은 반복하고 그러니까 순환장이 다 뭐 부동산 주식 다 똑같죠. 순환하는 게 맞는데 근데 왜 개인들 맨날 잃을까요? 그러니까 높을 때 사서 그래요. 네. 이게 나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몇 년 단위로 순환하는구나. 그러면 작년, 재작년엔 당연히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시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될 업종이 고성장 기술주였던 거고 2020년 말부터는. 근데 거기에만 투자를 하는 게 사람들은 오르는 걸 좋아하고 떨어지는 걸 싫어해요. 근데 오를 걸 좋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군중심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거를 깨나가야 됩니다. 깨나가야 되고 내가 당장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 이 정도 순환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느 국면에서 돈을 투자를 해야 될까? 근데 내가 투자 안 했는데 올랐으면 어쩔 수 없어. 그걸 아쉬워하지 말자. 그래서 그 순환에 맞춰서 돈을 지금은 많이 투자해야 될 때, 뭐 작년 같은 때는 투자를 안 해야 될 때, 그 정도를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 그분들도 뭐 조급하니까, 빨리 벌고 싶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아주 되게 공감 많이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들고 있질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니까 저도 현금을 들고 있어요. 네네. 제가 현금 들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현금 왜 들고 있냐고 지금. 네네. 근데 요거라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아니 내가 현금 들고 있어도 기회가 왔을 때 이 현금을 한 번에 다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생각으로 들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현금 들고 있으면 지금 현금 막 아이스크림처럼 막 녹는 줄 알아. 막 네 현금 지금 여기 너가 막 뚝뚝 떨어지고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왜 나한테 현금 들고 있는 걸 왜 이렇게 놀라지? 나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 현금 다 쓸 만한 시기가 왔을 때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건 현금을 들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내가 그 현금을 쓸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다 쓸 수 있는 실력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아는 부자들은 전부 다 현금이 많아요. 항상.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분들이 현금이 없을 때는 금융위기와 같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데 그때는 뭔가 이 확률상으로 5년에 한 번 금융위기 온다고 하면 5년에 2달 동안 제가 그 사람이랑 연락할 확률이 낮잖아요. 60개월 중에 2개월이니까 그렇지. 30분의 1, 3%의 확률만 내가 그때 전화할 수 있는 거니까 보통은 다 현금 갖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보통 현금 안 갖고 있을 거거든요. 거꾸로 할 거거든요. 금융위기 오면 다 팔고 무서우니까 현금 가지고 있자 일단. 청산 당했으니까. 그때 현금 없어야 되는데. 그때만
써도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때 딱 그 순간에 코스피 1400부터 3000 갔잖아요. 그럼 2배 올랐잖아요. 내가 ETF만 샀어도 레버리지 아니고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만약 그런 위기가 와서 내가 ETF만 한 번씩 산다. 나머지는 카카오뱅크 항상 넣어 있어. 그래도 연복리 15%인 거예요. 여러분보다 높을걸요 아마. 장난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럼 뭐 아무것도 온다니까요. 못해. 하지 마.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 역사가 자산시장은 이 인간의 심리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요. 네. 똑같이. 저 요즘에 막 서울 막 강남 안 떨어질 거라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솔직히. 그러면 그럴 때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강남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더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아닌가 하면서 나부터 하는 게 또 이제 그렇게 되면 팔리기 시작하는. 아니 되게 웃긴 게 하루 넷플릭스 엄청 빠지니까 네.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막 네. 말이 맞아요. 와 그거 보면서 약간 주식은 부동산보다 더하다 더해야 되나 그 생각 기사도 막 나오고 온갖 비관적 기사들 막 다 나오더라고요. 세계 10대 회사가 100명 감원했다고 지금. 혹시 내가 반드시 지키는 원칙 네. 이런 게 있으세요? 네,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한마디로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는 원칙 중에는 사고 싶을 때 안 사고 팔고 아하. 싶을 때 안 판다. 제가 어떤 주식을 봤는데 이게 너무 사고 싶어. 네.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내일 상한가 갈 것 같아. 절대 안 갑니다. 오히려 떨어져. 근데 저도 이제 전문가이고 훈련된 네, 투자자지만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네. 막 오르는 주식 사고 싶고 지금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이렇잖아요. 네. 그럴 때 안 해야지. 안 잃고요. 뭐 일부 벌 수는 있지만 네. 막 팔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거 떨어질 것 같아. 지금 고점인데 오늘 팔아야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경찰들이 하는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 얘기를 해보면서 나 이거 사고 싶은 거 맞냐? 하면 거짓. 이렇게 나오면 진짜 잘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계가 없기 때문에 되게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이걸 지금 왜 사고 싶지? 당장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싶은 건가? 그러면 안 되겠지. 나는 사고 싶은 게 정말 이 기업이 좋아서야, 장기 트렌드가 이래서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이제 사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와 이거 되게 무섭다. 최근에도 제가 이제 주가 막 떨어졌을 때 어제 그제 제 개인 계좌 주식을 좀 더 샀거든요. 그 살 때 A라는 주식, B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인터넷 주식이고 하나는 의료기기 주식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인터넷 주식을 샀거든요. 그게 사실은 의료기기 주식이 좀 무서웠어요. 뭐 다른 악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맞아. 내가 그때 의료기기 주식이 이 악재가 있어서 내가 A를 선택한 거였구나. 사실 B였어야 되는데 똑같은 돈을 1000만 원 낸다고 했을 때 그거를 제 스스로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저도 사고 싶을 때 산 거,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산 거는 네. 진짜 저 심한 거는 6년 물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후회를 더 많이 해.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니까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동서남북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안 해요? 그쪽을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아. 아침에 일어나서 저쪽 쳐다도 안 봐. 너무 짜증나. 한 4년 버티니까 미치겠더라고 진짜. 맞아. 그때 샀었어야 돼요. 더 샀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싫어. 여기 맞아. 진짜 내가 쳐다도 안 봐 할 때 사시는 거기 가서 이제 줍줍 했었어야 돼요. 맞아. 지금 공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투자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투자 공부 나는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저 뭐부터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작년에 낸 책이 있는데 그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를 보셔서 거기 3장 있어요. 3장. 3장이 회계 이야기예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럼 뭐 이를 얘기하다가 꼭 해야 되는 거는 재무제표 공부하세요, 회계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공부할 만한 교과서가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회계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경영학과 학생들이나 뭐 이 회계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하는 책은 있는데 이 투자자가 최소한 알아야 되는 이 거래라고 하는 거, 현금이 주식으로 바뀌는 거,
또는 그 회사가 가진 돈을 가지고 차입을 해서 공장을 샀을 때 어떤 거래가 일어나고 그게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기록되는가 그걸 알아야 내가 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얼마의 돈을 어떻게 벌어가고 있지? 라고 하는 걸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마인드를 길러줄 수 있는 책의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카페를 차렸다고 생각을 하고 네. 카페를 차렸을 때 그게 재무제표로 어떻게 기장이 되는가. 근데 재무제표 공부하라고 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어릴 때 가계부 용돈기 입장 써본 거랑 지금 당장 나 사직서 내고 때려치면 카페라도 하나 차릴까? 뭐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 생각의 기초들을 정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차리려고 했더니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래. 그러면 100만 원 나가야 될 거고 원두 얼마 사야 될 거니까 그거 나가야 될 거고 알바생 몇 명이면 돈 얼마 써야 되겠네. 근데 커피 한 잔에 뭐 2,000원이니까 뭐 10명 들어오면 2만 원 뭐 이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이 남네? 그럼 내가 투자한 비용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연에 1,000만 원이니까 속된 말로 개꿀인 거죠. 회수 기간이 1년, 100%인 거니까. 1년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1억이 들어가. 그럼 고민 좀 되겠죠. 1억이 권리금 1억이 들어갔는데 100만 원씩 1,200만 원 나왔어. 그럼 12%잖아요. 그럼 내가 12% 때문에 이거 해야 되나? 아니면 주식을 할까? 부동산을 할까? 고민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다 집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재무제표로 기입하는 방법만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야만 바꿔드릴 수 있는 그것까지만 공부를 해보시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직접 투자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방식이랑 쭉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보시고 이거 안 되네? 나 재미없네? 하면 이제 다른 거 하시면 되고 간접 투자하면 되죠. 네. 재밌다 생각하시면 이제 계속 생활 속에 발견을 해보시고 그거를 제가 쓴 대로 재무제표로 만들어보고 그것과 시가총액을 비교해보고 하는 작업들이 취미처럼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처음에 대학생 때 공부하실 때? 저는 진짜 막무가내로 했던 것 같고요. 네. 계속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사면서 배우셨구나. 네.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 그렇죠, 사실. 그냥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투자책이 많이 나와 있지도 가르쳐주는 않았어요. 체계가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몇 안 되는 피터 린치 책 정도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하네? 스타킹을 부인이 신는다고 하니까 샀다고? 오케이, 나도 생활 속 발견. 아무것도 사. 안 돼. 근데 안 돼. 왜 안 되지? 가치 평가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가치 평가를 해서 막 싼 걸 사. PER 낮은 걸 사. 또 안 돼. 왜 안 되지? PER이 낮아 보였던 거지 그 회사가 침몰하는 배였어. 오케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를 투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농심을 투자한 거예요. 농심 투자했는데 워런 버핏이 분명히 브랜드 가치 있는 식음료 회사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코카콜라라고 얘기했는데 몇 년 지나도 안 올라. 왜 안 오르지? 결국에는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코카콜라가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투자한 게 아니라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했으니까 주가가 오르는구나. 그래서 성장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장주 하다가 IT가 성장하니까 했는데 망해.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워나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정리하면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일단 부딪히면서 복귀하고 그게 재밌으면 괴로우면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이 사장님들이랑 얘기하는 게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에 입각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딱 떨어져야 돼요. 엑셀에 딱 나와. 그래서 얼만데.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은 여기 뭐 개발에 호재가 있고요. 그래서 호재가 얼마짜리냐고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수익 가치가 얼마나 늘어나는데요. 근데 그게 답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걸 이제 좀 구상하시는 분이 부동산을 만든 거고. 근데 저는 이거 뭐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거를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해. 나는 그냥 데이터로.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에 안 맞고 이제 주식에 맞는 케이스인 거죠. 그럼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너 주식하지? 그럴 것 같은데,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지, 막.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있잖아요. 해석 안 되는 걸 해석하는 것에서 투자 기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막 그냥 쉽게 딱 나와 있으면 누구나 돈 벌지.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믿지도 않아요. 너무 쉽게 나오면. 맞아요.
너무 쉽게 가면 믿지도 않아. 부동산 하수들은 네. 그 팜플렛에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판 그대로. 10년간 12% 보장, 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사기 당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주식도 맞아요. 똑같아요.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좀 기억하고 제발 실천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거 딱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현금 가지는 거 조바심 내지 말고 경기라든지 이 기업의 움직임은 순환하고 네. 그것보다 주가의 움직임은 더 크니까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투자를 적게 해보자. 빈번하게 하지 말아보자. 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1년 만에 오셨나요? 꽤 된 거. 작년에도 반팔 입고 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맞아요. 1년 된 것 같아요. 맞네요. 네. 월부 오랜만에 저희 채널 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일단 뭐 준비도 되게 잘 돼 있는 채널이고요. 제가 네. 다른 채널에 이제 제 네. 일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웬만하면 제가 이 내용이 이상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잘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너나위님 말씀 잘 하시고 투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재밌죠? 네, 저도 너무 재밌어요. 이게 말이 통한다는 네, 느낌이 맞아요.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월부 나오고 나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네. 여기에 그 회원분들의 응집력과 그 실천력이 엄청나요. 그거 보셨어요? 네. 이거 때려서 가르치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전화해 밤에 네. 11시 59분에 너 안 읽었지?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딴 데는 그냥 뭐 아무리 구독자 수가 많고 조회가 네. 많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흘러가는데 네. 여기는 진짜 나는 공부 정말 해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고 아마 네. 이번에도 그렇게 좀 잘 봐주시면 여러분들 좀 돈 버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